안녕하세요.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. 이번 시간에는요, 돈 버는 절세. 다주택자가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? 세금으로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2주택 이상자가 되면요, 첫 번째, 종부세 문제가 대두됩니다. 그 종부세 중에서요, 기본공제를 다주택자는 6억 원만 빼주고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 폭탄이 부과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러나 1주택자인 경우에는요,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경감되겠죠. 두 번째 종부세입니다. 종부세 세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알아볼까요? 2021년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이 되겠습니다. 1주택자인 경우에 0.6%에서 개략적으로 1.6%, 2.2%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요. 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인 경우에는요, 무려 그 세율이 1.2%에서 5.0%, 최고 6.0%까지 됩니다. 만약에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중형급으로 갖고 있다. 그렇게 되면요, 그 공시가격이 40억 내외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 3.6%라고 하는 엄청난 고율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. 만약에 그 공시가격이 계속 상승한다. 그래서 50억이 넘겼다. 그랬을 때는 무려 5%의 그 종부세를 부담하다 보니까 5%씩 부담하면 20년이면 그 집을 팔아야 되는, 그 뺏겨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5%로 계속적으로 종부세를 내다 보면 20년이면 집값의 100%를 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종부세 세 번째입니다. 세부담 상한액이 300%로 늘어납니다. 1주택자인 경우는 전년도 대비 세부담 상한액이 150%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0만 원 나왔다. 종부세가 1주택자인 경우에. 근데 올해 공시가격이 두 배를 뛰었습니다. 그래서 2천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,500만 원만 내거든요.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요. 세부담 상한액이 300%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,000만 원 냈는데 이번에 주택 공시가격이 두 배로 뛰어서 2천만 원을 내게 되더라. 그러면 2천만 원 고스란히 다 세부담 상한액 안에 걸리기 때문에 다 내야 됩니다. 만약에 세배수로 늘어난다. 기존에 1억 원 내던 사람이 3억 원으로 올랐다. 그래도 3억 원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인 경우는 엄청난 종부세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 그 종부세는요, 세율을 곱하고, 그 다음에 그 공정시장가액을 곱해 주는데요. 공정시장가액이야 뭐 정해져 있고요. 세율도 현재는 정해져 있죠. 따라서 가장 주요 요인은요, 주택의 공시가격이거든요. 공시가격이 100%였다가 다음에 150%, 200%막 오른다면은 종부세 폭탄을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종부세 네 번째로는요.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. 따라서 그 2021년도부터는요. 만약에 1,000만 원이라고 하는 종부세가 산출됐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최대한 80%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800만 원을 뺀 200만 원만 납부하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적겠죠. 하지만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요. 그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종부세가 1억 원이 나왔다. 그러면 1주택자인 경우에는 8천만 원을 빼고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2천만 원밖에 납부하지 않지만 그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요. 1억 원 고스란히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. 1억 원에서 계속적으로 또 뭐 차년도 또 그다음에 후년도에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그 돈을 고스란히 다 물어야 된다는 그런 불이익을 갖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종부세 세액공제 좀 알아볼까요? 2021년도 기준입니다.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. 고령자는 60세에서 65세 미만이면서 20% 빼주고요. 그 다음에 65세에서 70세 미만은 30%, 70세 이상이면 40%를 빼줍니다. 그리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는요. 5년에서 10년 미만은 20%, 10년에서 15년 미만은 40%, 15년 이상은 50%. 따라서 두 개 다 합치면 최대 90%까지 빼줄 수가 있는데요. 한도는 2021년도 기준으로 80%가 됩니다. 따라서 종부세가 1억 원이 나와도 8천만 원을 빼주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.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요,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.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,
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됩니다.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 재산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가액의 60%로 설정되어 있거든요. 그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. 그랬을 때는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해서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던 것을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요,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입니다.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인 경우죠. 그럴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 폭탄을 맞게 됩니다. 최고 2021년도 6월 1일 이후에 매각을 하게 되면요. 최고 양도 차익의 79.2%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됩니다. 알아볼까요?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입니다.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요, 기본세율에 플러스 20%를 적용하거든요. 따라서 26%에서 62%까지 부과하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한다면 28.6%에서 무려 68.2%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됩니다. 2주택자인 경우죠. 그런데 3주택자인 경우는 또 엄청나죠. 자, 3주택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세율의 플러스 30%입니다. 따라서 36%에서 72%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맞게 되는데요. 지방소득세까지 합친다면은요, 39.6%에서 무려 79.2%라고 하는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다주택자의 어떤 고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,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좀 빼주죠.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9억 원을 초과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최대 거주와 보유를 합쳐서 10년 이상 한다면은 최대 80%까지 빼주거든요.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비록 고가주택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감안하면 세금이 별로 없습니다. 하지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다 보니까 고스란히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전부 다 부담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 주택을 취득할 때도 추가 취득할 때 취득세율을 중과받게 됩니다. 1주택자인 경우에는요, 1에서 3%, 주택가액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1에서 3%의 그 취득세율을 부담하면 됩니다. 그러나 2주택자인 경우에는요, 조정대상 지역에서는요, 8%의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. 여기에 뭐 지방 교육세 및 뭐 기타 등등 합치면 8.5%가 되고요. 3주택인 경우에는 12%가 되고요. 4주택 이상인 경우는 12%를 12%의 주택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됩니다. 그리고요. 증여를 할 경우에도 취득세율이 중과되거든요. 그 취득세 중과 폭탄의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에 1주택자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요, 취득세 3.5%라고 농어촌 특별세 0.2%, 지방교육세 0.3% 합쳐서 총 4%만 부담하고 나머지 증여세를 부담하면 됐습니다. 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자인 경우에는 그대로 4.0%를 부담하지만은요, 2주택자가 만약에 그 중에 1주택을 자녀한테 증여한다. 그럴 경우에는요, 취득세 8.0%,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,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합쳐가지고 8.5%를 부담해야 됩니다. 3주택자가 만약에 증여를 한다. 그런 경우에는 12.5%까지 취득세 중과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취득세 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요, 일곱 번째는요, 그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그 상속가액이 오르겠죠. 그러면 상속가액이 오른다면은 뭐 정해진 그 상속세 공제 내용은 얼마 안 되니까요. 상속세 표준이 올라가고 상속세 표준이 올라간다면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최고 50%의 상속세를 맞게 됩니다. 따라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요,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상속세 폭탄으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됩니다. 그래서 상속세는 최고 50%까지 부담을 하게 되니까 그동안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부담이나 기타 등등의 각종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까지 그걸 부담했다, 헤쳐나왔다 하더라도 상속세, 돌아가실 때 상속세는 전혀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장애로 나타나게 됩니다. 결국은요, 그냥 있으면 팔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, 종부세 폭탄으로 다가오고요.
그 다음에 또 가만히 있으면요, 건보료 폭탄이 또 다가옵니다. 거기다 어쩔 수 없이 팔게 된다면 양도세 폭탄 최고 79.2%까지 부담을 해야 되고요. 할 수 없이 자녀들한테 준다. 그러면 취득세 폭탄과 증여세 폭탄이 또 날라옵니다. 그리고요,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있다가 결국 죽게 되면요, 상속세 폭탄이 또 기다리게 되다 보니까 이거 엄청나게 진퇴양난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솔루션이 있을까요? 주택을 뭐 부부가 각자 한 채씩 가지고 있다. 그러면은 방법은요, 이혼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. 과거에는 그 이혼이 굉장히 좀 금기시되는 그런 단어였는데요. 이제는 아마 가족 해체라고 할 수 있는 이혼이 횡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혼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는 방법은 최악의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또 다른 솔루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결국은 뭐냐면요. 사전 증여 전략을 선택적으로, 필수적으로, 아주 효과적으로 대상을 잘 골라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.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? 좀 더 확실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요. 다주택자가 되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